그 클래스 간 관계, 객체 간 관계를 살펴보고 있었고요. 지금은 조금 그 객체 생성, 그 파트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바에서도 우리가 그 변수를 선언할 때 실제 타입 대신에 바를 쓸 수가 있잖아요. 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바는 그 타입을 유추하는 거잖아요. 그, 그 초기 값으로부터 유추하는 건데 이 바는 항상 컴파일 시간에 유추한다. 실행 시간에 유추하는 게 아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JVM이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바 같은 것도 좀 뒤로 밀어서 실행 시간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그 다음 코드들이 해석이 안 돼요. 결정이 돼야 그 다음 코드들이 쭉쭉쭉쭉 번역이 되는데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파일 시간에 해요. 그래서 바는 무조건 컴파일 시간에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처럼 보통은 우리가 객체를 상속 관계로 모델링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그 객체를 원래 그 객체의 타입 대신에 상위 타입으로 많이 처리합니다. 그래야 더 코드가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드에서는 어떨 때는 강아지도 처리하고 어떨 때는 고양이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펫이라는 걸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바 x 이퀄 뉴 덕하면 요거를 실행 시간에 하면은 x 타입을 강아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아니 당연히 강아지로 할 텐데 이제 실행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하니까 펫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x는 여기서는 new 덕을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항상 요 생성된 요 타입으로 요 바는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와 이퀄 p 하면 이제 요게 실행 시간에 만약 했게 되면은 p는 강아지를 가리키니까 y는 강아지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실행 시간에 해석을 못 하니까 p는 pet 타입이잖아요. 그러면 바도 pet 타입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는 항상 언제 실행 시간에 초기 값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여기에 오는 이 랜덤 값에 따라서는 강아지를 반환할 수도 있고 고양이를 반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쓰면은 뭘 반환할지 실행 시간에 판단해서 x의 타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의 반환 타입은 뭐예요? 펫으로 되어 있으니까 x는 뭘로 해석해요? 펫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는 실행 시간에 한다. 실행 시간이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상속 관계로 모델링하게 되면 이 객체들을 처리할 때 그 객체의 타입 대신에 상위 타입으로 많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위 타입으로 처리를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다시 원래 타입으로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바꿔줘야 될까? 펫으로 강아지를 처리하다가 펫으로 처리할 수가 없고 강아지 리모컨으로 바꿔서 해야 돼. 그건 언제예요? 제가 리모컨이 주어졌을 때, 어떤 타입이 주어졌을 때 이 타입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가리키는 거 아니면 타입에 의해? 타입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내가 펫 리모컨을 갖고 있으면 펫에 정의된 퍼블릭 메소드들만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아지에만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메소드는 펫 리모컨으로는 처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펫 리모컨을 쓰다가도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으면 강아지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펫 리모컨이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을 때 이제 다시 바꿔줄 때 실제 펫이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는데 강아지 리모컨으로 가리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겠죠.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으면 강아지 리모컨으로 바꿔가지고 처리할 수 있지만 이 펫 리모컨으로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을 때는 강아지 리모컨으로 바꿔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함부로 막 타입 변환, 즉 리모컨을 바꾸면은 문제가 되겠죠. 실행 시간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입 변환하기 전에 뭘 확인해 봐요? 강아지로 바꾸고 싶으면은 강아지 리모컨을 바꾸려고 할 때는 실제 가리키는 애가 강아지인지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가 있는데 그게 instance of라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속 관계에서는 상위 타입 리모컨을 가지고 객체들을 처리하는데 아주 드물게 이제 원래 그 가리키는 타입을 변환해 가지고 뭔가 처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요 타입에만 이제 상위 리모컨이 정의가 안 돼 있고 요 타입에만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내가 실행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거고 그때는 그냥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타입 가리키고 있지 않은데 타입 변하면 에러가 나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확인을 뭘로 해요? instance of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p instance of cat 하면은 캣으로 리모컨을 써서 가리킬 수 있는 에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true가 되면 요 타입 변환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요게 타입 변환하는 거예요. 타입 변환. 그래서 타입 변환하는 건데 타입 변환은 객체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뭘 하는 거예요? 리모컨만 바꾸는 거예요. 펫 리모컨을 쓰다가 이제 고양이 리모컨을 쓰겠다. 이런 거예요. 왜 바꿔요? 고양이에만 있는 메소드를 내가 불러야 될 때. 근데 그런 상황들이 코드에 많으면 프로그램을 잘못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종종 필요로 해. 그래서 종종이보다 드물게 필요로 해.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인스턴스 어브는 정확하게 일치할 때만 true를 주는 게 아니에요. 변환만 가능하면 true를 줘요. 그래서 요게 다 true예요. P는 현재 요 강아지다. 요 상태예요. 그러면은 P는 instance of dog. true죠. 강아지 리모컨으로 강아지 가리킬 수 있죠. P instance of pet. 얘도 true예요. 왜? pet 리모컨으로 강아지 가리킬 수 있죠. 그 다음에 P instance object. 얘도 true예요. 얘는 여기에 뭘 오든지 간에 항상 뭐가 될까? P instance of object. 어떤 애들도 다 뭘로 가리킬 수 있어요? 오브젝트로 가리킬 수 있어요. 다 true예요. 얘는 false가 되는 경우가 존재 안 합니다. 그래서 instance of를 이제 연산자예요. 연산자이고 언제 쓰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instance of가 최근에 16부터 어떤 기능이 들어왔냐면 우리가 instance of를 언제 많이 쓰냐면은 타입 변환하기 전에 타입 변환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instance of를 많이 써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간결화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p instance cat을 확인하고 나서 타입 변환한 다음에 cat에만 있는 메소드를 불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p instance cat 다음에 변수를 하나 쓸 수가 있습니다. 변수 이름. 이게 새 변수예요. 그러면 만약 p instance cat이 true가 되면은 c라는 변수가 뭘 가리켜요? 요 p가 가리켰던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 형태로 축약해 주는 거예요. 축약해 주는 거고, 그게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여기에 엔드엔드를 써가지고 요 S로 변환이 true가 되면, 원래 이 엔드엔드는 그 논리 곱이잖아요. 그리고 논리 곱은 여러분들이 C, C++, 파이썬 등에 배웠겠지만 이제 그 지연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end에서는 true인 경우에만 요걸 보죠. false이면 얘 안 하잖아. 그래서 요 S가 여기서 true가 돼서 스트링 객체를 가리키면은 요거를 또 검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언제만 실행이 돼? 이 오브젝트가 문자열 타입이고 그것의 길이가 5보다 클 때, 5와 같아도 안 되고 클 때만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nstance of 형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end 뭐 or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조건식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부터는 예, 요런 형태로 요 형태를 담을 묻혀서 요 형태를 안 쓰고 요 형태로 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스턴스 오브가 뭐고, 이제 인스턴스 오브에 최근에 추가된 기능, 거기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과 관련된 문법인데, 이 다형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속으로 모델링한 다음에 이제 다형성을 활용하게 되면은 부모 리모컨을 이용하게 되겠고, 그 리모컨을 이제 쓰면 할 수 있는 거는 이 리모컨에서 결정되고, 실제 일어나는 일은 얘가 뭘 가리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근데 그게 되려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은 늦은 바인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늦은 바인딩이라는 건 실행할 함수를 컴파일 시간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 실행 시간에 결정하는 거예요. C++에서는 이제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메소드들을 버추얼로 수식해야 되겠고, 리모컨도 값 타입이 아니라 참조나 포인터 타입을 써야 돼요. 근데 자바에서는 모든 객체는 기본적으로 참조 타입, 주소를 이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리모컨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제 모든 애들이 기본적으로 뭐다? 가상함수다. 다 늦은 바인딩을 해줘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제 JVM이라는 애가 실행하고 있고 한 줄 한 줄씩 번역하면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다 안다.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늦은 바인딩은 그때까지 가서 거기서 결정하죠. 그래서 만약에 C++에서 늦은 바인딩 할 필요가 없는데 늦은 바인딩으로 하게끔 버추얼로 만들어놔. 그러면 성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은 컴파일 시간에 결정을 해놓으면 바로 코드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되면 실행을 하면 돼. 근데 늦은 바인딩이 되면은 또 테이블 가서 살펴보고 뭐 해야 돼요. 늦어져요. 그래서 C++에서는 이제 꼭 필요한 애들만 버추얼로 수식하죠. 근데 자바에서는 어때? 모든 애들이 다 기본적으로 늦은 바인딩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늦은 바인딩이 필요 없는 애들은 이른 바인딩 하도록 뭔가 또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게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에서는 언제 늦은 바인딩 하는지를 알아야 되지만 거꾸로 자바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요 코드들을 보려면 뭘 살펴봐야 돼요? 언제 늦은 바인딩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다 기본적으로는 늦은 바인딩 하니까. 그러면 언제 이른 바인딩이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이 어려우면 그냥 무시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늦은 바인딩, 이른 바인딩 요 개념을 이제 볼 거예요. 어려우면 조금 스킵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봅시다. 예제를 봅시다. 이제 A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A를 B는 상속을 하고 있어요. 상속을 하고 있는데 B는 요 후라는 애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정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로 A를 상속하고 있는데 B와 마찬가지로 fu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뭐라고 수식되어 있어요? 파이널로 수식이 되어 있습니다. 메소드가 파이널로 수식되어 있으면은 뭐예요? C++에서 뭐였어요? 우리가 C++에서 메소드 수식어 중에 override라는 수식어가 있고 final이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override는 재정의 한다는 걸 말하는 거고 final도 재정의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override와 final은 둘 다 어디만 수식할 수 있어요? 가상함수에만 수식할 수 있어요. 근데 final을 수식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더 이상 재정의가 안 돼요. 밑에 있는 애들은 재정의를 못 해요.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D도 똑같아. B와 C처럼 full을 재정의하고 있는데 얘는 final이 어디에 수식되어 있어요? 클래스에 수식되어 있습니다. C++에도 클래스를 final로 수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더 이상 상속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바도 상속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요 final을 수식하는 위치는 C++하고 조금 다르니까 그거 잘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C++는 final이 여기 메소드는 여기에 수식되죠. 자, 그러면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자, 예를 봅시다. 첫 번째 메소드. 첫 번째 메소드는 매개 변수로 뭘 받고 있어요? A를 받고 있어요. A를 받으면은 A 타입의 객체는 없을 거고, 앱스트랙트니까. 그럼 B, C, D 타입의 객체가 전달될 수가 있죠.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후는 당연히 뭘 호출할지 모르죠, 지금. 언제 알 수 있어요? 인자가 결정되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 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즈는 얘네들이 다 갖고 있지만 못하죠. 왜? A 리모컨으로 호출할 수 있는 건 A에 있는 퍼블릭 메소드만 호출할 수 있어요. 실제 호출되는 건 뭘 가리키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럼 다 레이트 바인딩이고요. 얘 봅시다. 두 번째 햄2. 햄2는 B가 타입이에요. B가 매개 변수예요. 그러면 뭐만 전달할 수 있어? B 타입의 객체만 전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B가 파이널 클래스가 아니에요. B가 파이널 클래스가 아니면 뭐냐면 B의 자식 클래스가 향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없어도. 그러니까 얘는 또 이른 바인딩을 안 해요. 그래서 요 세 개 다 늦은 바인딩 하는 겁니다. 파이널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걸 봅시다. C.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매개 변수가 C 타입이에요. 그러면 뭐만 전달될 수 있어? C 타입의 객체. 아니면 C의 후손들이 올 수가 있죠. 후손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은 이제 저기서부터 물려받은 거죠. 그리고 파이널로 수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반은 자식들이 또 재정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 메소드는 레이트 바인딩을 해요. 그런데 이 fu는 뭐로 수식돼 있어? 파이널로 수식돼 있죠. 그러면 아무리 C의 후손 클래스가 오더라도 이 fu를 재정의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fu는 얘 말고는 없어. 얘 말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C만 올 수 있고 아니면 C의 밑에 게 올 수 있는데 C 밑에 거에서는 fu를 재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CF는 early binding이 되는 거고 바즈도 final이니까
early binding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가 파이널이고 그 리모컨으로 처리해. 그러면 그 메소드의 호출은 무슨 바인딩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늦은 바인딩이 아니라 이른 바인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드가 파이널이면 이른 바인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다 얼리 바인딩을 해요. 왜 그래? D 타입이 오는데 D에 후손이 있을 수 있어요? D에 후손이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여기에 전달될 수 있는 건 D 타입 객체밖에 없는 거야. 그럼 뭔가 고민할 게 없는 거지. 쉬는 시간에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바인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른 바인딩이 현상이 나타나면 메소드가 파이널인 메소드들 그리고 클래스가 파이널이면 이제 어떤 리모컨을 쓰냐에 따라서 이제 이른 바인딩을 자바에서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전문적으로 자바를 알고 싶으면 이 내용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애들은 파이널로 만들든가 클래스들도 더 이상 자식 클래스가 없으면 파이널로 만들어주면은 어떤 이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늦은 바인딩을 안 하고 이른 바인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그러면 자바의 성능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죠. 늦은 바인딩을 안 하고 이른 바인딩으로 처리가 되면 조금 더 속도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행 속도가. 자, 이제 이른 바인딩, 늦은 바인딩 개념 말고 기본은 자바는 늦은 바인딩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이른 바인딩을 한다. 언제? 그거는 슬라이드에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이제 멤버 변수도 추가할 수 있고 메소드 추가할 수도 있고 부모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소드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부모 클래스 메소드를 그냥 상속받는 거예요. 뭐 그냥 쓰면 돼. 그래서 메소드를 재정의하지 않는 이상 적군 권한 있는 모든 메소드는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당연히 생성자는 상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성자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상속이 된다.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내가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정의할 수 없는 메소드는 뭐예요? 파이널로 수식되어 있으면 재정의를 못하겠죠. 자,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재정의할 때는 확연하게 다르면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논리적으로 너무 다른 일을 해.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 코드의 가독성 측면에서. 코드를 읽는데 사람들을 기대할 때 아, 이 메소드이면 이런 일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해. 뭐 메소드의 이름은 it인데 실제 내부 내용은 잠자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뭔가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 클래스 없는 새 메소드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클래스 없는 새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지만 저거는 다양성 측면에서 활용할 때는 별로예요. 왜? 저 메소드는 부모 리모컨으로 호출할 수 있어요? 경우 3은 호출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쟤를 호출하려면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속을 해서 쓸 때 항상 다양성을 주 목적으로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상속을 해놔도 주로 그 객체를 처리할 때는 부모 리모컨으로 처리하지 않고 옛 걸로 처리해서 프로그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성을 활용 안 하는 거지. 그럴 때는 이런 새 메소드들이 추가되는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상황인데 자식 클래스에 메소드를 추가해야 되겠고 프로그램에 보면 걔를 종종 호출해야 돼. 그럼 뭔가 설계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늘 펫 리모컨을 써야 되는데 계속 강아지로 바꿔줘야 돼, 리모컨을. 그럼 뭔가 잘못 만든 거지.
그리고 자식 클래스 접근할 수 없는 메소드는 상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프라이빗 메소드는 상속이 안 되는 거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디폴트인 경우에는 나랑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 또 내가 못 쓰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고 다양성을 활용할 때에는 자식 클래스의 공개 메소드, 형제 클래스 공개 메소드는 모두 일치해야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리모컨을 바꿔도 버튼은 안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항상 리모컨을 바꿀 필요 없이 나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야 코드가 유연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정의 할 때 우리가 슈퍼라는 키워드를 써서 부모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있는 선언된 메소드를 재정의 할 때는 슈퍼 쓸 일이 없겠지만 부모의 몸체가 있는 메소드예요. 그런데 재정의를 해야 돼. 그러면 보통은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 기능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자식에서는 뭔가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추가적으로 뭘 해야 돼. 아니면 그거 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걸 해야 돼.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슈퍼.바크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빼면 어떻게 될까? 슈퍼를 안 쓰고 여기 이렇게 바크 쓰면 뭐가 돼? 재기 호출이 돼 버리겠죠. 어? 자기 자신을 계속 부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뭘 부르고 싶어요? 부모 걸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바에서는 바로 위 것만 부를 수 있어요. 그 조상에 있는 거. 부모 말고 부모보다 위에 있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직접적으로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바에는. 뭐 파이썬이나 이런 데 있는데 자바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점 뭐 이런 건 없어요. 항상 슈퍼만 쓸 수 있고 이 슈퍼라는 키워드는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생성자 호출을 결정할 때도 쓰이죠. 근데 이름만 같을 뿐 용도는 전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슈퍼와 디스는 또 전혀 또 개념이 달라요. 뭔가 비슷한 개념 같은데 디스는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참조 변수. 슈퍼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식과 부모 메소드의 이름을 또는 멤버 변수의 이름을 구분할 때만 사용이 되는 구분자예요. 하지만 디스는 실제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죠. 그래서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정의할 때 이제 C++에서는 여기다가 override라고 수식해 줄 수 있는데 자바는 그런 건 없고 대신에 annotation으로 add override라고 쓸 수가 있어요. annot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자바에서 우리가 종종 쓰는 annotation들은 주로 컴파일러의 지식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컴파일러를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얘가 재정의하는 메소드인지 아닌지 판단을 정확하게 못해요. 근데 add override를 붙여주면 컴파일러는 어떻게 이 메소드를 인식해요? 재정의하는 메소드로 인식하겠죠. 그럼 뭘 해? 부모에 가서 똑같은 메소드가 있는지 살펴봐요. 없으면 어떻게 할까? 문법 오류가 주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조금 더 엄격하게 문법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컴파일러의 지식을 넓혀주는 용도로 이제 쓰이는 어노테이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add override입니다. 그래서 add override는 메소드에 이렇게 붙여주면은 얘는 재정의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모르고 이 뭐 스펠링이 틀렸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부모 메소드와 일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법 오류 주고 아 내가 실수한 걸 아니까 고칠 수가 있겠죠. 만약에 add override가 없으면 나는 잘 만들어 뒀는데 재정의하는 메소드로 컴파일러가 인식한 게 아니라 그냥 새로 추가한 메소드로 인식해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add override. 그리고 이 재정의할 때 규칙이 있는데 매개 변수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매개 변수 타입은 달라지면 안 돼. 다르면 문법 오류예요. 그 다음에 하지만 반환 타입은 더 특수한 타입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A를 반환하는데 B에서 상속하면서 A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B를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돼요. 요거는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반환 타입은 더 특수한 거. 근데 이런 문법을 살펴볼 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부모 리모컨으로 자식 객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부모 리모컨으로 자식을 써. 그러면 부모가 요 리모컨에서는 뭘 기대해? 이 함수를 실행하면 A를 반환해 줄 걸로 기대하는 거죠. 근데 실제 얘는 뭘 반환해? A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B를 반환하죠. 근데 B도 뭐예요? A죠. B도 A 타입이기 때문에 이 리모컨을 쓸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펫을 기대하는데 강아지를 주는 거야. 그럼 뭐 강아지도 펫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규칙을 살펴볼 때는 부모 리모컨을 생각한다고 하고 저게 아니라 다른 형태면은 어떤 문제가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메소드의 접근 권한은 완화할 수 있어도 강화할 수가 없다. 근데 C++는 저 규칙 3 없어요. C++는 막 접근 권한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제한이 없어요. 근데 자바는 접근 권한은 완화할 수 있어도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퍼블릭인데 프로텍티드가 되면 안 돼요. 여기가 프로텍티드인데 퍼블릭은 돼도 돼. 그건 뒤에 가서 또 한번 설명드릴 거고 네 번째로는 자바에서는 예외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체크 예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체크 예외에 대해서는 이제 공표하는 체크 예외 집합은 부모가 공표하는 체크 예외의 부분 집합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 나오나?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자, 요거에서 예제를 보면 얘는 public, 얘는 protected이에요. 그래서 안 돼. 안 되는 거고. 요게 에러가 난 이유는 매개 변수는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부모 리모컨을 생각하면. 부모 리모컨으로 내가 처리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에 뭘 전달해요? A를 전달하겠잖아요. B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애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리모컨에서는 B 타입 객체도 전달할 수 있지만 B가 아닌 A의 후손 객체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보통은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실제 내가 B를 원하는 거, B만 받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그 검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얘로 제한 못하고 매개 변수로 B로 제한 못하고 A로 쓰는데 A로 이렇게 쓰면은 실제 내가 원하는 건 A가 아니라 B만 받길 원하지만 그게 문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메소드를 보통 만들 때 이 안에서 매개 변수를 검사하겠죠. B인지 아닌지. 그때 어떤 연산자를 쓰시면 돼요? instance of.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법적인 거고 실제 우리가 재정의할 때는 문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것도 보장을 해줘야 돼요. 문법적인 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컴파일러가 알려주겠죠. 그런데 이 논리적인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못을 해도 컴파일러가 찾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적인 거는 누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의하면서 원래 성격과 전혀 다른 걸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비싼 걸 하더라도 이제 사전 조건은 강화되지 않아야 되고 사후 조건은 약화되지 않아야 돼요. 이 개념도 뭘 생각하면 돼요? 부모 리모컨으로 내가 자식을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자식을 처리하는지 내가 몰라. 그래도 얘를 쓸 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부모는 n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n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인트니까 뭐 양수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음수도 집어넣고 0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뭐만 필요해? 양수만 필요하죠. 그러면 이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양수만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뭘 해야 돼? 내가 양수인지 검사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얘가 잘 맞아지면은 그 검사 없이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얘는 포스 컨디션으로는 반환값을 뭘 기대해? 0보다 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0보다 큰 걸 주는 걸 기대하는데 얘는 또 뭘 줘요? 이거 왜 보이드가 됐어? 틀렸다. 인트. 인트. 얘가 인트가 되면 이제 얘는 제한이 없으면 막 0도 주고 음수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걸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의 사전 조건은 강화되지 않아야 되고 사후 조건은 약화되지 않게끔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부모 리모컨으로 자식들을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양성이 목적이 아니면 다 필요 없겠지만 주로 내가 상속을 하고 부모 리모컨으로 다양한 자식들을 처리하게끔 프로그램하고 싶으면은 문법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잘못 만들면 컴파일러가 지적해 주겠지만 문법적이 아닌 건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게끔 따져서 설계를 잘 하셔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상속받는 메소드가 필요가 없어. 나한테는 안 맞아. 자식한테는. 그러면은 이제 상속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취사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자식은 내가 받고 싶은 건 받고 받기 싫은 건 안 받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가 주는 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안 맞아.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설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계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계를 안 바꾸고도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방법은 빈 메소드로 정해가지고 그걸 호출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게끔. 아무것도 안 하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그게 한 가지 방법인데 이 빈 메소드로 재정의할 수 있지만 메소드가 반환 타입이 있으면 빈 메소드 정의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필요 없어. 그래서 나는 무시하고 싶은데 그 무시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 어떨 땐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널 반환한다든지 뭐 마이너스 1을 반환해가지고 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설계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예외를 발생한 거 말고는 뭔가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더 좋은 거는 실제 설계를 제대로 해가지고 자식들이 안 받아도 되는 거부하고 싶은 거는 거부하는 게 아니라 거부할 게 없어야 되는 거지. 상속을 할 때. 그게 제일 베스트한 설계고 그렇게 설계가 안 돼. 그럼 뭔가 상속받는 것들에 대해서 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빈 메소드로 재정의해서 뭔가 호출돼도 아무것도 안 하게끔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문제없게 만들 수 있겠지만
이제 반환 타입이 있는 것, 그것들이 어려울 수 있다.